예, 프로데브 좋습니다. 저는 동작을 선거구죠. 우리공화당의 이성우 후보를 만나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데 상당히 젊어요. 예, 감사합니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올해? 올해 만 38입니다. 38. 네. 아, 참 젊으시네. 그 시청자분들에게 본인의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예, 간략하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동작을 지역에 우리공화당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출마하게 된 우리공화당 책임 당원이자 부대변인 이성우라고 합니다. 그 학력이나 뭐 이런 건 경력은 뭐 많지 않겠죠? 네. 저는 이제 예전에 포항공대를 들어갔다가 포항공대 생명과학과를 갔다가 이제 생명 쪽만이 아니라 화학하고 물리 이런 것도 융합 학문을 하고 싶어서 한양대학교 생명나노공학과를 졸업했고 그 이후에 이제 같은 학교 연구실에 있다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과정에서 그 이대 교수님 한 분이 구속되고 하는 걸 보면서 이게 관습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항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분이 감옥에 가셨구나.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연구실에서 이제 일상적으로 하는 그냥 연구 행위였던 것 같아요. 이제 결과물이 안 나오는 건데 흔히 말해서 이제 사진을 마사지를 한 거죠. 그런 식으로 했던 거를 저는 그냥 저만 저항을 하다가 그냥 연구원으로 관뒀거든요. 너무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학벌이고 뭐 다 필요 없구나. 그냥 세상에서 제일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자원봉사 활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자,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바쁘실 텐데 그 젊은이로서 탄핵을 한마디로 좀 정의해 줄 수 있습니까? 탄핵. 지난 2016년부터 시작돼서 2017년 봄에 3월 달에 탄핵 결정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젊은이가 보는 탄핵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전 그냥 간단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탄핵이 왜 됐는지를 이해를 하지를 못하겠어요. 사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이랬을 때도 탄핵은 당연히 부결이 될 걸로 생각을 했고 태블릿 PC도 당연히 저는 워낙 바빴으니까 화면만 봤거든요. 그 JTBC 화면을 보는 그 순간 저건 가짜인데? 거짓말로 끝나겠구나. 그렇게 하고 그냥 지내왔어요. 그러다가 3월 10일 날 헌재에서 판결이 될 때 이제 당연히 부결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가결이 돼가지고 막 지나가더라고요. 대통령 선거를 5월 달에 막 하고. 이게 정말 이해 못할 순간이었고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큰 판에 놀아난 게 아닌가. 의원 내각제라고 하는, 의원 집정부제라고 하는 그 먹잇감의 보수들 전체가 다 그냥 그 장단에 맞춰서 춤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아까 태블릿 PC 언급을 좀 하셨는데 과학을 전공하셨으니까 과학도의 입장에서 본 태블릿 PC는 어떤 결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선은 용어 자체가 굉장히 불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사실 이제 과학 쪽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굳이 이제 IT 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태블릿 관련된 뭐 이런 하다못해 쇼핑이라도 할 거잖아요. 보면 태블릿 PC라고 적혀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PC라고 하면 퍼스널 컴퓨터잖아요. 굳이 태블릿에다가 PC를 붙일 필요가 없거든요. 굳이 전자기기임을 강조하고 싶으면 태블릿 컴퓨터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나는 왜 저거를 PC라고 쓸까? 사람들이 갑자기 그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이 JTBC에서 화면을 보여줄 때 그게 컴퓨터 모니터 화면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PC 이렇게 해서 그냥 엮어서 묶으려고 예전에 보면은 광우병 사태 때 보면 그 MBC PD 수첩이었나요? 거기서 나왔던 화면이 사실은 이게 사람들은 잘 모르시는데 이게 애니멀 어뷰즈먼트에 관련된 동물학대 관련된 영상에서 따온 영상이었어요. 그게 그 해 초에 월 초에 제가 우연치 않게 유튜브를 보다가 그 당시에 이제 구글하고 유튜브하고 따로 있어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그때 애니멀 어뷰즈먼트 해가지고 순위가 1, 2, 3이 막 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심각한 거 보구나
그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똑같이 PD수첩에서 광우병으로 쓰더라고요. 전 그때도 당연히 이거는 누군가가 지적을 해서 고쳐지겠구나 했는데 그냥 흐지부지 사라지더라고요. 태블릿 PC도 마찬가지. 이게 컴퓨터랑은 또 달라서 PC 같은 그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폴더 구조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다들 이제 그 최서원 같은 경우에 나이가 60 가까이 되시잖아요. 최서원 씨는. 네. 그런 분들은 앨범을 다 만들어가지고 일일이 그 앨범 일종의 폴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 폴더를 그렇게 수평적으로 구조를 못 해놓는다고. 그냥 보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태블릿 문제에 대해서는 그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고문인가요? 그분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도 재판도 걸려 계시고 우리 공화당에서도 조원진 대표님이 거의 한 2년을 국회의원 12분 그 특검법 발의 때문에 뛰어다니셨었어요. 결국은 이제 부결은 됐지만 어찌됐건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고 계시니까 진실은 반드시 승리할 거고 태블릿이 가짜라는 건 상식이거든요. 그냥 보는 순간 알 수 있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기초적인 소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이 반드시 승리할 테니까 변희재 대표님도 끝까지 잘 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 얘기를 좀 해도 되겠어요? 네. 이 동작을의 지금 가장 강력한 후보가 누굽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4선 의원이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이죠. 나경원 의원이 가장 강력한 후보가 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그렇게 강력한 후보가 있는 지역에 본인이 선택했어요. 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선택했겠죠. 최소한 당선은 못하게 할 수 있다. 최소한 당선은 못하게 할 수 있다. 네. 자 그러면 왜 나경원 의원하고 네. 본인하고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실까요? 그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왜 나경원 의원이 당선이 돼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걸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어서. 선거법 위반이 되면 말고. 네. 자 그러면 나경원 의원과 본인의 차별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선거법 위반이 되면 안 되니까. 네. 그거야 뭐 차별점을 설명해 주는 거니까. 네. 나경원 의원은 일단은 법조 출신이시죠. 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법조인 출신들이 굉장히 좀 물러요. 모르고 상황 판단 능력,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좀 부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뭐라고 하면 쉽게 흔들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우선은 공학도 출신이고 저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게 문제의 원인이 뭐구나. 그 다음에 쭉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워놓고 그거에서 최적의 결과값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주변의 다른 요인들이 주변의 다른 사람들 말이라든지 뭐 어떤 뭐 꼬임 뭐 이런 것들, 당근 이런 것들은 저한테 어떤 영향도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냥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판단을 해서 조언을 받아도 그거를 제가 이해를 해서 어떤 것을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상료 기자님하고 약간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나경원 의원님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시절에 투쟁을 그렇게 했을까? 저는 별로 그렇게 투쟁을 하는 모습을 보질 못한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에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를 하다가 저희 공화당 당원 중에 한 분이 분신 자살을 시도하셨었어요. 네. 그때 저희 마음들이 다 그랬거든요. 저걸 정말 뚫고 들어가가지고 끌어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 법안을 협의를 시작한다라고 도장을 처음 찍었던 사람이 나경원 대표였어요. 나경원 원내대표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뭐 직위, 뭐 국회의원을 꼭 하고 싶어요. 내가 국회의원을 해서 뭘 하겠습니다. 이것보다도 최소한 당당해야 된다. 그리고 소신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 보수 국민이면 보수 국민, 대한민국 국민에게 맞는 올바른 정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최소한 보수의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수고 능숙하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능숙한 거 이런 거는 사실 국회의원 하면 한 6개월 정도면 웬만큼 할 거예요. 그 서류 같은 것도 다 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네, 최소한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남들 눈이 무서워서라도 똑바로 살아야겠다. 국회의원을 하면 네, 그렇게 네, 그런 게 좀 차별점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나경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평생 이제 판사 뭐 이런 거 하시다가 나오셨지만은 저는 적어도 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저항을 하다가 직을 던지고 그냥 자원봉사의 길로 들어섰던 사람이거든요. 한번 던져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평생 그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고 그런 거에 목이 메고 그런 네, 류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나. 네, 비교가 조금 솔직히 좀 기분이 좀 좋진 않다. 그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운동 해야 돼요. 네.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 하셨어요? 돈은 많이 있어요? 영원에서 시작해서 영원히 지금 나가는 건 무조건 다 많이 났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은 선거 때가 되면 결국은 사람이 문제잖아요. 우리 공화당은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 평균 그냥 선거 사무실에서 자원봉사를 할게요라고 받는 전화 통화만 20통이 넘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영업자인데 자영업을 하면서 일하면서 전화 받고 끊고 적을 시간도 없이 또 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런 집기류들 이런 게 다 이제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해주시는 거세요.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저는 당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인 게 굉장히 자랑스럽고 그래서 밖에 현수막을 보셔도 아시다시피 우리 공화당이 제 이름보다 더 크잖아요. 네. 그래서 당을 먼저 알려야겠다. 우리 공화당이 얼마나 멋진 당인가. 탄핵 무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 무죄 석방을 외치고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자.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정당. 이 정당은 저는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 공화당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부수예요. 저는 그냥 여기서 조금 그냥 나이 젊고 뭐 쓸만한 사람이 필요하다 싶어서 지금도 많이 배우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지만 저희 당원분들은 이미 완성이 돼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서명대 활동을 한다든지 입당 서명대 활동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현수막을 걸어주신다든지 이거를 다 자원봉사자분들이 해주세요. 그거를 위주로 하고 저는 아침 저녁으로 이제 인사드리는 거 정도. 우선은 예비후보 기간에는 그거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뭐 젊은 패기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높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인생의 경험은 많지 않으시고 뭐 여러 가지 국제 정치라든지 또 경제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쭤보면 좀 부담되겠죠? 괜찮습니다. 그러면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미 동맹은 무조건 이제 당연히 유지가 돼야 되고 오히려 더 강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크게 보면 전체적인 지도로 보면 미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대만이 있고 홍콩이 있고 요거를 러시아는 좀 많이 힘이 약해졌으니까 결국은 북한하고 중국이거든요. 문제가 되는 건 결국은 북한은 또 이제 핵을 가졌다고 인정을 해야겠죠. 탑재를 해서 쏴보진 않았으니까 그게 실제로 워킹을 하는지는 좀 더 알아봐야 되고 결국은 자유벨트 대 공산벨트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얘기를 하면은 전초전 기지잖아요. 앞에서 딱 맞붙어 있는 홍콩만 해도 사실은 좀 중국하고 더 가까이 있고 대만도 중국하고 더 가까이 있고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중국이 다 가깝고 밑에만 일본이 있는데 그래서 일본만 있으니까 미국은 저 강 건너에 바다 건너에 있고 그래서 한미 동맹도 중요하지만 저는 오히려 한미일 동맹을 강하게 묶고 곁다리로 대만하고 홍콩까지를 해서 여기를 아예 흔히 말하는 박스아웃을 시켜야 된다. 완전 고립을 시켜야 된다.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한미 동맹도 중요하지만 한국, 일본, 대만까지 이렇게 한미일, 대만, 홍콩까지. 대만, 홍콩까지 뭐 좀 색다른 그런.
자, 경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젊은이로서 네.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것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 네, 좀그 거치게 말하면 네, 대한민국이 앞으로 뭐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먹거리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이럴 땐 굉장히 식상한 대답이 나오죠. 식상한 4차 산업으로 네네네. 먹고 살아야 됩니다라는 네네. 대답이 보통 이제 나오게 되는데 네. 결국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전에 이름을 까먹었다. 어떤 분이 그 Fourth Revolution 책을 쓰셨잖아요. 네. 그 책을 우리가 한번 봤는데 지금처럼 이야기하는 꿈 같은 막 허상 같은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독일 사람이 쓰신 거잖아요. 그 굉장히 독일에 맞게 제조업을 강화시키는데 그 제조업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모듈화를 시키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휴대폰을 만든다 그럴 때 휴대폰에다가 예를 들면은 뭐 지금처럼 마이크를 끼면 마이크가 워킹을 하고 모뎀을 꼽으면은 인터넷이 되고 이런 거를 이런 표준을 만들자는 게 그 사람의 글에 쓰는 목적이었거든요. 원래 보면은 결국은 현대의 공장은 지식이 들어가서 지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집어넣어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은 특히 서울같이 땅값이 비싼 곳에서는 지식이 들어가서 즉 예를 들면은 IT에서도 흔히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빅데이터라고 해서 서버를 막 쫙 쌓아놓는 거 이거를 이거 4차 산업 이거 좋아 보인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그냥 제조업이에요. 저 멀리 이제 뭐 강원도 땅속 밑이나 그러니까 열기를 많이 빼야 되니까 땅속 밑에 둬도 되고 저기 바닷가 근처에 놔도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지식이 집적된 산업들, 대표적으로 바이오하고 예를 들면은 화학도 이런 벌크 산업들 말고 신소재, 섬유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거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금융도 대표적으로 4차 산업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건설도 마찬가지예요. 건설이 맨날 토목공사라고 생각을 하지만 건설 그 건물이 하나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술들을 사람들이 실험을 해보는데요. 그러니까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 뭔가 이렇게 좋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막 휘황찬란하게 해놓으면 이게 막 4차 산업이구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식이 들어가서 지식이 나오는 거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다. 그거에 맞춰서 바이오면 바이오, IT면 IT, 그다음 또 뭐 건설이면 건설, 금융이면 금융 이런 식으로 전체가 다 돌아가야 된다. 융합사회이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점을 두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묶는 형태로 경제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유치원 3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유치원 3법? 이야기는 들었는데 제가 정확히 법안에 대해서는 몰라요. 어떤 법안이었죠?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네. 그러면 그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네. 자, 마지막으로 그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잠깐만 문재인 정권에 대한 문재인 정권 비판은 말씀을 하시겠어요? 네, 그러시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문재인 정권은 이제 사회주의 아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북한 주도의 연방제 통일을 원하는 정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정치에서는 가장 근래에 있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냥 간단히 국회를 식물화 만든다는 거예요. 제1야당을 무력화시키고 그 밑에 있는 이제 정당들한테 적당히 이제 당근을 줘가면서 우리를 따라라. 그러니까 청와대 직속 기관이 돼버리는 형태로 돼버리는 거죠.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빈부격차를 저는 고의적으로 벌리고 있다고 봅니다. 고의적으로 벌려서 아래층에 있는 서민들한테 돈을 주는 거죠. 정부 말을 잘 듣는. 우리가 이렇게 돈을 줄 테니까 우리 정부는 착한 정부, 좋은 정부예요. 우리 정부를 예를 들면 믿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사회 문제에 있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공수처법이죠.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국가가 국민들을 감시하는 법안이거든요. 이 정보경찰들이 숫자가 얼마나 될지, 얼마나 늘어날지조차도 예측이 불가능한데 일종의 경찰 국가를 만들어서 국민을 국가가 통제하겠다. 이 전체적인 틀이 결국은 향하는 게 어디냐? 결국 중국, 북한, 친화적인 북한 통일에 북한이 주도하는 이게 연방제 통일국가를 만드는 게 이 사람들의 큰 그림이다. 이해찬 씨가 괜히 100년간은 정당을 만들자, 100년간은
100년 동안 집권을 할 자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한 말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공화당 당원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무효와 사기 탄핵을 알리고 무죄 석방을 바라는 정당, 또한 자유민주주의 구출을 하려는 정당,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정당입니다. 그 당원의 일원으로서 우리 공화당 동작을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더 이상 비겁하고 무능한 정치인들은 최소한 보수 안에서는 존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성우는 따뜻한 대한민국, 누구에게나 당당한 대한민국, 그리고 국민 모두가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좋은 결과 네, 있기를 감사해요.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